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중동 방문 나흘째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지인 카타르를 방문 중입니다. 24조 원대의 사우디 세일즈 성과와 윤 대통령이 사우디 대학생들에게 펼친 두 나라의 미래 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윤 대통령의 사우디 답방으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에서 손자인 정의선, 정기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중동 현대 신화의 어제와 오늘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23일 사우디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빈살만 왕세자가 나온 킹 사우드 대학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후반 일정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금년에만 사우디에서 총 86억 불의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는 것을 착실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은 고 최규화 전 대통령의 방문 때 이후 43년 만입니다. 경제협력 얘기가 중심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현안인 만큼 여기에 대한 입장도 담겨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된 게 1930년입니다. 네. 그래서 2030 된다는 것은 나라 건국 100년을 그 기념을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그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1962년에 이제 그 양국 간에 수교를 했으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60주년이 됐고 올해가 61주년인데 환갑이네요. 그렇죠. 이제 딱 환갑이 됐는데 지금 43년 전 최규화 대통령께서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공동 성명을 밝힌 다음에 네. 그 이후에도 한 8차례의 정상 간의 어떤 오감이 있었습니다만 43년 만에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양국 간의 공동 성명으로 두 국가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특별히 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체계를 했고 이번에는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총론에 나가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IT 그리고 건설 또 어떻게 보면 원자력 이런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가진 어떤 그 기술력을 서로 간에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점에서 이번 그 이른바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한껏 높인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감한 중동 전쟁은 사우디의 입장도 묘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양측 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법,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할 때에
원칙적인 것을 밝힌 건 아니겠습니까? 뭐 하마스를 아니면 이스라엘을 누굴 편든 것이 아니고 양자 간에 교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법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동혁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의 끝부분에서 킹 사우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 연설,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정상으로 처음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여러분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양국 관계, 그리고 대학이 또 청년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장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은 바로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대학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좀 생소하긴 하지만 킹 사우드대, 사우디에서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렇습니다. 1957년 사우디 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지금 우리가 익히 접하고 있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분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고요. 이 무함마드 왕세자의 전체 이름 풀네임이라고 하죠. 네.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아우, 숨찹니다. 네. 왕세자인데 총리를 겸하고 있죠. 네네. 이분이 나온 대학이라서 더 아마 사우디 내에서는 명망이 있는 학교로 손꼽히는 모양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보자면 한 23위 정도 서열을 매기자면 이제 굳이 그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강연한 것이 지금 뭐 사상 최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외국 정상으로서는 네. 그 대학에 가서 이와 같은 연설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연설 강연에서 두 나라의 인연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뭐 60, 70대 이상은 다 기억하시지만 중동 하면 사우디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우디 갔다 왔다. 저 집 아버지 사우디 가서 돈 벌어서 지금 붙여서 저렇게 잘 살게 됐다. 자, 기억들이 새로우실 텐데 그때는 정말 사우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했던 산업 여군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문을 하죠. 그분이 사우디 근로자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제 삼촌뻘 지금으로 하면은 60년대, 70년대 그때 지금 그 정도 연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우디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삼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사우디에 있는 서민들이 물 달라고 하면은 물을 뭐야라고 한다고 해요. 뭐야 하면은 그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까솔라 죽는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콜라가 물보다 싸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었고. 그럴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은 70년대에 오일 그 머니를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열사의 땅에서 우리 삼촌 아버지 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끄는 그 배경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1960년대에 이제 우리가 그 사우디와의 어떤 국교를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열사의 땅에서 정말
뭐 옛날에 그 대수로 공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우리 양국 간의 어떤 그 헌신과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찬사를 보내야 될 건데 결국 지금 이런 1차 중동붐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산업화에 정말 초석이 됐다라고 있고 그것을 2차 중동붐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선봉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중동을 방문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UAE, 사우디, 자 이런 나라 또 카타르 가지요. 윤 대통령은 이어서 자 이러한 1차 중동붐, 1970년대의 1차 중동붐이 이제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변모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와 오늘 미래를 강조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스마트 첨단 도시의 청사진인 네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언급 속에 또 이번에 방문의 보도 속에 자주 나오는 말 포스트 오일 시대. 자, 오일, 기름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자는 얘기. 그리고 비전 2030.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2030년이 사우디 건국 100년이 되는 해라서 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 자 서면 인터뷰를 윤 대통령이 했을 때도 이 비전 2030 포스트 오일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그 자동차의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2030년 정도 되면 대부분 전기 자동차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우디 특히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유국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하는 그 미래 비전을 비전 2030에서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사우디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원유 수입국 중에서도 그 양이 가장 많고요. 네. 중동에서도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우방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폐허,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가 갖고 있는 이 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정말 보태겠다 힘을. 네. 그게 결국 사우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방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발전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국경이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우디와도 보다 전략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미래 성장 전략도 함께 내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뭐 건설이나 인프라 뭐 이쪽으로 좀 되어 있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보다 첨단 방면으로 네. 또 방산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옴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첫날부터 계속 언급된 이 네옴 시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이게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에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우디 비전 2030 그 100주년을 그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정말 리야드를 넘어서는 핵심적인 그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그런 계약인 것 같은데요. 실제 넓이는 그 서울의 44배. 네, 그리고 엄청나죠? 실제로 그 투입되는 공사비가 5천억 달러. 671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금 1년 연 예산이 한 600조가 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이 도시 건설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포스트 오일이라고 하는 만큼 이 거대한 도시를 석유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이라든가 전기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도시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건설, 네. IT, 에너지 이런 분야가 다
다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IT라든가 건설 그리고 또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왜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조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네옴시티와 협력을 하지만 2030 월드 엑스포는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최고의 라이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2030년에 실질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마켓쉐어가 엄청나고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다라고 그 맥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UAE는 윤 대통령이 이미 다녀왔고요. 이번에 또 사우디 왕세자가 작년에 왔었으니까 이 답방 형식이 돼서 사우디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동 주요국의 경제협력 과제와 연구 보고 이런 그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세 나라와의 협력 대단하네요. 그렇죠. 중동 빅3의 교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최근 들어서 2020년에 그 코로나가 한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21년과 22년의 그래프 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그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중동 빅3와 교역량의 그 증가 그 추세를 보면 상당히 그래프가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파르고요. 특히 그렇죠. 사우디. 우리나라의 제일 중동 국가 간에는 제일 교역량을 보여주는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그 교역량의 증가 속도라고 하는 것이 놀랍네요.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도 50%를 넘었습니다. 네네. 카타르의 경우에도 근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지금 뭐 현재로는 산유국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중국 일변도 이런 면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앞으로 발전 전략을 통해서 볼 때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나라들이 이제 석유가 나는 국가인데 무슨 에너지 산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얘기해 왔다시피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요 교역 국가 세 나라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바가 상당히 크다. 이제 이런 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한국 기업 입장에서 중동 3개 국가를 뚫을 수 있는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표현이 되는 방산 분야도 지금 빼놓을 수가 없겠죠. K무기죠. K방산. 그렇습니다. 네. 대한상의 보고서에 발간된 내용을 보자면은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3개 국가, 사우디, UAE, 카타르의 교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네.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수치상 나타났기 때문에 이 빅3에 대해서는 특히 앞으로 에너지 분야나 전기차, 방산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보다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윤 대통령 그 특별 대학 강연의 상당 시간을요. 이 분야에 할애했습니다. 바로 한사우디의 청년 교류, 이 미래 청년 교류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많은 사우디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참 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또 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원하면 장학금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이 말이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금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
그 1년에 2억 달러를 넘는 그 전 세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한국에 와서 공부할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활짝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느냐? 코리아 아니냐? 그 코리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센스 로드, 마치 이제 중국과 이제 그 아시아, 유럽을 이어준 것이 실크 로드가 있었듯이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한국 사이에서는 인센스 로드, 인센스가 향이죠. 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와서 불교가 전해지고 그 과정에서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보면은 신라 시대란 이름, 신라라는 이름까지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책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이후에 고려 시대 되면은 그 병란도에서 꼬레, 코리아 이런 것이 바로 양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코리아라는 이름도 전 세계적으로 갔을 만큼 양 국가 사이의 어떤 교류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 교류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젊은 청년 아니냐. 네. 그 청년의 어떤 그 교류를 지금 1000년을 넘어서 이번 지금 21세기에도 더 확대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 했던 K 컨텐츠, 한국어 또 한국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원하는 사람들, 특히 아랍에 있어서는 여성들과도 한국에 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사우디 학생들에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도 개설을 하겠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번 세종학당을 개설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새로운 그 K컬처의 또 하나의 양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문화의 대표격은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지금 비단 사우디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온라인 세종학당을 개설했으니까 많이 이용해달라. 이건 앞선 우리나라에 유학 오라라는 이야기와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그 학생들 우리나라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장학금이 전체 외형으로 봤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사우디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그 양국 관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상으로서 우리나라에 유학 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미래 세대들을 미리 이렇게 만나서 지금 관심이 있는 K 컨텐츠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에도 문을 열 정도로 전 세계 84개국 244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언어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K 컨텐츠가 이게 조금 어떤 그 윗부분에 좀 부닥친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국어를 대학교에서 이제 학과로 개설한 곳도 늘고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학과가 됐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한국어가 된 것이죠. 이제 한국어를 또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돌민정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해외에서 가장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했는 게 중국의 이른바 공자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으로 하면서 각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의 세종학당 같은 경우에는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만 현재의 지금 84개국의 244개국의 그 곳에서 이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 세종학당을 하는 걸 넘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종어학당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한국의 컨텐츠와 IT 기술이 융합을 함으로써 중동의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 오일 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24시간 365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좋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 1월에 블랙핑크의 공연이 열렸고 당시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이거 보러 사우디로 몰려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처럼 사우디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또 빈살만 왕세자나 정부의 강요, 뭐 공무원, 참모진들까지 K컬처에 흠뻑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호소를 하는 게 있다 그래요. 네. 그 K 콘서트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하. 그리고 내지는 이제 그에 관계된 뭐 굿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출장 갔다 오게 되면 이런 거 꼭 구해와야 된다. 이런 부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진이니까 못 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빈살만 왕세자 우리 그 관저에 초대됐을 때도 거기 이제 BTS 사인 들어간 CD 같은 거 이렇게 네. 이제 배열을 해놓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 있는데 정말 이 K-팝 굿즈 이런 거 하나로만 해도 굉장히 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우리 K-팝, K-컨텐츠, K-의료 K-뷰티, 네. 하여튼 뭐든지 다 K가 붙습니다. 네네. 정말 한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오랜 기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푸른 리야드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현장을 방문해서 한 사우디 수교 61주년을 기념해서 나무를 61그루 심었다고요. 아까 환갑이다라고 했는데 한 바퀴 60을 돌아서 61개를 찍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정상 외교와 함께 또 퍼스트 레이디 외교를 또 그 김건희 여사께서 펼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야드 서울의 그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리야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리야드를 푸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번에 그 일환으로서 61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61그루 마지막 나무를 지금 그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그 식수를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 뿌리게도 그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 리야드. 단순히 네. 이제 이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막을 그 숲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제2의 중동 붐 얘기로 다음 주제 삼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미화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2,5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을 사우디에서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이끌었던 중동 붐이 손자들 때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꽃을 피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 21조 원이 추가로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저번에 방한 때, 빈살만의 방한 때 유치 40조를 더하면 무려 61조인데 이 이행률이 60%가 넘으니까 약속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좀 간이 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주로 뭐 몇십 조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내한을 했을 때 40조 정도의 계약을 있을 것으로 이제 약속을 했고 네. 이번에 40조 받고 21조를 더 해서 61조의 총량. 이게 참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 인해서 21조의 협약을 맺었는데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효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이 일지 않을까. 이것은 과거의 시작도 물론 어려웠습니다만 그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이 있을 것 같은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모두 연설의 내용, 그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양국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논의하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등
이 4개의 기술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도시의 디지털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막에 생기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건설이 세계적인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이제 건설업체나 또 IT 기업들의 어떤 그 목표가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는 나름의 큰 성과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어이구야. 24억 불 관련해 가지고 그 가스 플랜트 수출을 했는데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어떤 빈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40조. 이번에 가서 또 21조. 이거는 뭐 합해가지고 61조니까 말로 진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큰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도 리야드 북서쪽에 있는 그 사막 가운데에 21세기형 최첨단 도시, 크기도 서울의 44배나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을 그 도시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만 우리나라의 어떤 1년 전체 예산보다 많은 650조가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671조까지 그렇죠. 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거기에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막에 건설하는 역량, 그리고 거기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량, 그리고 거기에 그 물을 비롯한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그동안의 어떤 그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도장을 찍고 왔다라는 점에서 정말 1호 세일즈맨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네옴시티의 메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자꾸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포스트 오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석유를 안 씁니다. 천연 재생 에너지를 쓰는데 그중에서도 가스가 중요한데 이 가스 플랜트 패키지 2가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수주했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니까 현대건설만 특혜를 보는 게 아니라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 중견 그렇죠. 한국 기업들도 대거 들어가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이른바 잭팟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박. 24억 달러를 수주한 것인데요. 사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이 계획에다 좀 맞춰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 계약 체결 때 대통령 계시는 데서 하자. 사우디 측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양새가 이제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 네옴시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5천억 달러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스 플란트 이게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자프라2라는 건데 이전에 이미 21년에 자프라1이 이미 수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2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29억 달러. 이번에 24억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네옴시티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제2의 중동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고 또 이제 디지털 트윈, 모듈러 건축이 조금 어렵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가상현실에서 해서 우리가 무슨 홍수관리다.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이런 것이고요.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착착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제 과거 정주영 회장 때에도 그 10층 높이의 규모의 구조물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통째로 만들어서 이것을 항만으로 싣고 가자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정주영 회장이 냈었는데 임자 해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이제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 오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활약도 있습니다. 코롱 글로벌도 네옴시티의 별도 사업을 따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44배에 해당하는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폐수 처리, 분뇨 처리 이런 것들을 밑에 다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코론 글로벌입니다. 아, 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코론 글로벌이 가서 뭘 한 것이 아니고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코론 글로벌의 어떤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네옴시티 거주 인원이 100만 명, 나아가 장기적으로 하는 900만 명 정도의 어떤 그 도시, 거의 서울 정도의 크기를 그 인구가 가진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상하수도, 폐기물, 또 음식물 쓰레기, 폐수종말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그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위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짓는 것을 지금 그 코론 글로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코론 글로벌 아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네,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건 말리시지 않겠습니다만은 현대차도 중동에 첫 생산 기지를 설립하면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함께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네요. 실질적으로 이른바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돈으로 현대자동차가 5억 불을 들여서 중동에 그것도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그 제다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2도시에서 가까운 데시고 거기가 무역항이다 보니까 네.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에 다가오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매년 300만 대 정도의 어떤 자동차 새로운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5억 불을 들여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부펀드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울산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다가오는 2026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지고 향후에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의 대륙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가 달리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이 출발선을 끊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가의 손자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함께 HD 현대의 정기선,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죠. 활약이 이 네옴시티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공장에서는요, 현대차가 생산할 전기차가 있는데 여기에 삼성가 계열사로서는 삼성 SDI가 되겠는데 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서 양가의 화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또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도 현대, 삼성 현대하면 막상막하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경쟁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동안 이 배터리는 LG나 SK 이런 데서 전기차의 배터리를 좀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삼성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2020년에 사실 회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만났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사실상 2020년 5월 삼성 SDI 공장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50만 대분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부터 6년 동안 현대차가 유럽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 SDI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참 굉장히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그전에는 불편한 관계도 있었어요. 경쟁적인 입장이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를 대표해서 나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간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이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체결식의 순서조차 바꿔줬다는 거네요. 순서만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MOU 체결하는 행사와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 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따로 떼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해서 격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동과
아프리카의 어떤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자동차 건설의 기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렇게 이렇게 행사가 격상되다 보니까 사우디 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도 거기에 참석해달라라고 쇄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규모는 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기업인들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큰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이 투자 포럼에 앞서서 사전 환담이 있었습니다. 이 사전 환담은 또 기업가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모임으로 치부가 되죠. 사우디 기업인들의 참석 요청이 여기에도 밀려들자 사우디 측 기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초대되도록 했다는데 이것도 배려 이상의 뭐가 있죠?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우디 측의 그 기업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온다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핵심 관계자 소수 인원들만 참석하기로 했다가 사우디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환담장의 규모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올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가용 가능하게끔 가장 넓게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에서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고 테이블을 막 들여와서 맥시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 환담에서도 사실상 소인수만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최대 인원이라는 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 또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원했지만 원한 사람들이 또 다 들어온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상이 방문을 하고 윤 대통령이 가셨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최대 인원이 오고 그럼에도 다 들어오지 못했다. 네. 이거는 참 좋은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환담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할아버지인 고 정주영 창업주 회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주베일 항만공사. 나이 드신 분들 이 주베일이라는 이름 잘 기억하실 텐데 이게 바로 중동붐의 제네시스 시초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국 예산이 2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개발에서 따낸 것이 거의 약 10억 불 해서 전체 대한민국 예산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주를 이 단건 주베일 신공항 이 건설 그 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따냈기 때문에 한국 어떤 건설 역사에서는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의 어떤 역사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 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만 전체 연인원이 한 250만 명이 됐고 네. 그 한국 역사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차 대전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래 최대 그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역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공법들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게 그 현지에서 모든 걸 다 조립하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 그 높이 10층이나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배로 실어서 척척척 레고 블록 쌓듯이 해버려가지고 시간도 줄이고 공기도 단축했던 그런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에 대한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2의 중동신화, 이른바 제2의 이 주베일 항만 공사 이런 것을 또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주영 회장 하면요. 제가 학교 때 배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런던의 은행가들에게 당신 하버드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럼 무슨 배짱으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지도하고 그 사업 설명서 한 장 내밀고 말로 설득해서 유치했다는 신화가 있는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 하면 떠오르는 현장 경험의 생전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 정일권 국무총리는 작년 1년 동안 주한미군의 각종 물품과 건설을 비롯한 용역을 제공해서 외화 획득에 공이 많은 군납업자를 표창했습니다. 약 122만 달러의 외화를 벌었으며 현대건설에서는 주로 비행장 활주로 건설을 해서 무려 172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오찬이 이번에 있었는데 여기에 정의선, 이재용 회장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맺어온 친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그런 초청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 정상회담의 자리 내지는 그 정식 오찬, 뭐 만찬, 공식석상 이런 데는 사실 기업가들이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그 배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 측에서 이것도 역시 우리 함께 배석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식 오찬에 이재용, 정의성, 김동관 각각 삼성, 현대, 한화를 대표하죠. 그렇죠.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건데 본인들도 좀 약간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다, 전례가 네. 없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이를테면 그 선을 이제는 그 뛰어넘어서 네.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관측이 나올 정도로 정상 오찬에 전례 없이 우리 기업가들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점, 이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도 사적인 모임을 가졌고요. 그런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이제 카타르로 이어지겠는데요. 이 소식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잘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